꽃다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금 오전 9시 16분입니다. 지금 기온은 매장 하우스 안에는 4도를 영상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지금 야생화도 약간 들어와 있고, 저기 지금 보시면 제라늄도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다육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기온이 10도가 넘어가면 지금 매장에서 킵을 하고 있어요.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지금 다육이들을 식물들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몸이 힘든 만큼 다육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창들은 아가보이데스 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창철화들은 영하 3도가 밑으로 약간 내려가도 뭐 그 살 얼어도 이 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근데 국민다육이라든지 이렇게 야생화나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영하 3도 이하로 매장 기온이 내려가면 분명히 그 잎이 상합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서는 좀 밉고, 그거를 또 회복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물차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음식 동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참고하셔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젊을 때는 뭐 음식 뭐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혈관 질환이나 안 좋은 것들이 암이라든지 우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거의 제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내년 3월이면 2년이 돼가는 시점인데요.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지금 3만 명을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음식하는 거, 맛간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드시면 아마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대전은 영하 14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입니다. 밤에가 14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난방을 하지 않으면 매장은 당연히 영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난로로서 여러분들이 기름 난로를 떼지 않고 연탄 난로만으로도 해서 이렇게 제라늄, 그 다음에 야생화, 그 다음에 다육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킵을 하고, 매장에서 킵을 하고 작년과 올해의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탄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게 12개가 들어가는 난로가 있고요. 이게 9개가 들어가는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짜리는 2개를 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개짜리는 2개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를 80평 기준에 4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연탄 장수로 보면 42장이에요. 42장인데 마이너스 14도가 되면, 영하 14도가 되면 여러분 연탄을 2번을 가릅니다. 오전에 7시에서 오전 9시 전후, 그러니까 한 7시에서요 한번 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한 9시에서 한
이 7시, 한 9시 사이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갈아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뭐, 저도 숱하게 얼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10년 넘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엑기스만 지금 받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창 종자만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여기서 킵을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안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은 뭐 어느 정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국민다육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런 야생화들이 있기 때문에 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80평 기준에 연탄 42장을 2번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냐면 이 다육이라든지 식물을 얼리는 경우가 어느 때가 있냐면요 새벽에 옵니다. 왜냐면 한 12시 전후로 해서 한 1시, 2시 2시부터 계속 기온이 내려가기, 지금 올해 기온은 보면은 1시, 2시부터 계속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하 14도까지 언제까지가 되냐면 9시, 10시, 9시인가요? 그저 오전 9시, 그 다음날 9시까지 그렇게 내려가요. 기온이. 14도요. 마이너스 14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시 새벽 그 전날에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놓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얼 수가 있어요. 9시, 10시에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온도를 잡지 않으면 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낮에도 추워요. 그죠? 근데 뭐냐면은 새벽에도 춥죠. 근데 어는 거는 제가 보니까 9시 아침 9시에도 9시 전에도 얼을 수가 있겠더라고. 왜냐면 그때도 보시면 날씨가 영하 14도 대전 기준이에요. 14도 13도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잘못하면 얼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연탄이 평균 지속 시간이 한 장당 여러분 얼마냐면은 6시간이에요. 한 장당 6시간.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연탄을 피워보니까 연탄 불이 조금 이렇게 확 필 때쯤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한 10시에서 그 전날 10시에서 11시에요. 10시라고 치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 4, 다. 한 6시간 전후로 해서 뭐냐면 불은 약해지기 시작해요. 5시간에서 연탄불을 지피고 나서 6시간을 전후로 해서 뭐 24장을 떼든 뭐 40장을 떼든 6시간을 하면 여러분 뭐냐면 얘가 그 화력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새벽 기온을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때 새벽 기온을 몇 도에 잡냐면요 6도를 잡아요. 6도 5도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6도 5도 영상 5도 6도에서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만큼 연탄 4대로써요 4대로서 여러분 그 최저기온 영하 14도일 때 제가 이 매장을 여러분 영상 6도까지 잡아요. 6도에서 5도. 여러분 이거 그럼 할만하잖아요. 그죠? 힘들긴 하는데 그런데 연탄 화력이 약해졌을 때 제가 연탄불을 그 전날에 한
7시에서 8시에 갈기 시작해서 불은 확 붙는 거는 한 10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6시에 갈지 않으면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0도에서 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6시부터 10시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화력이 없다면 분명히 여기는 영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새벽에 여러분들이 만약 일어나실 수만 있으시면 불구멍을 그 대신에 싹 열어야 돼요. 불구멍을 열지 않으면 그거를 못 맞춰요. 제가 보니까 불구멍을 조금 안 열고 4개를 연탄 난로를 하는데 불구멍을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영상 6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영하 14도일 때 영상 6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0도에서 3도 사이에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조절이 되면 뭐냐면 잘못하면 깨딱하면은 어떻게 되죠? 얼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연탄 4대로서 80평 기준에 분명히 기온은 여러분 잡을 수가 있어요. 영상 6도로 하지만 그거는 뭐다? 연탄 그 불구멍을 완전히 다 열어야 한다. 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상 6도가 안 잡혀요. 영상 3도에서 0도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다 보면 깨딱하면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긴 하네요. 연장 지금 며칠이요. 날 새고 앉아있네 여기서. 아이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분명히 연탄 가스도 조금 나올 거고요. 그죠? 연탄 가스도 조금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환기를 아무리 시켜줘도 공기가 탁갈만도 한데 희한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육식물이 있고 식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머리도 맑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심신의 안정이 돼요. 심신의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식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영하 막 14도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킵하고 있느라고 여기서 잡았지 언제 잡보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맑고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 주는 정신적 안정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저도 그거를 확실히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연탄 난로로 14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들을 지키고 식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했듯이 연탄은 뭐냐면 꺼지지 않게 불구멍을 완전히 다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연탄은 한 2번 정도 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뭐냐면 절대 꺼지면 안 되고 불구멍을 완전히 개방하셔야 돼요. 불구멍을 이거를 다 열지 않으면 뭐냐면 그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요. 벌써 6도 0도까지 내려가니까 벌써 6도 차이가 나잖아요. 작게는 3도에서 6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깨딱하면 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4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 저녁 때 가르셔야 돼. 저녁 때 이렇게 영하 14도가 내려갈 때는 밑에까지 완전히 다 가르셔야 돼요. 가르신 다음에 완전 풀로 다 떼셔야 돼요. 풀로 완전히 다 떼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떼신 다음에 새벽에
새벽에 한 6시나 7시에 꼭 연탄불을 가르셔야지만이 뭐냐면 얘네들이 얼지 않아요. 지금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민다육 아이들인데요, 하나도 안 얼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울 같은 경우에도 추위에 엄청 약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얼은 흔적들이 없죠. 이게 당연하죠. 여기 지금 영상 6도를 제가 계속 그거를 기온을 잡아주고 있어요. 연탄알 붓구멍을 확 열어야 돼요. 안 열으면 얼은 거 나와요. 잘못하면 열고 계속 이제 불을 떼어주는 거야. 막 연탄불을 안 꺼지게. 아유, 내가 진짜 여러분 이 방법은 작년부터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사랑스러운 국민다육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창들은 그래도 추위에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다육은 얼어요. 이거는 예쁘긴 하지만 분명히 얼어요. 얼기 때문에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식물 사랑이죠. 식물 사랑이 없으면 또 이렇게 못해.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다 노지에서 키웠던 아이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노지에서 있던 아이들. 노지에 있었던 아이들과 지금 매장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자, 매장은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일단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매장의 아이들은요, 기온이 아무래도 하우스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흰색 조그만 나방 같은 거, 아주 조그만해요. 그게 막 날아다녀요. 그게 풀이 있을 경우에 더 그렇거든요. 그게 흰가루병이에요. 온실가루, 흰가루병. 응? 그게 날아다니면서 저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곰팡이성 질환을 유발을 하는데, 개가 많이 생겼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그건지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게 제피곰팡인가 봤더니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또 이게 성장의 목적으로 가니까 얘를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게 안 죽고서는 여러분 날아다니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오더라고. 근데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자신있게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금 엔젤 세비얼이고요. 이쪽에 엔젤 세비얼, 이쪽도 다 그게 왔었어요. 뭐더라? 저기 흰가루병이 왔었는데 다 치유가 되더라고. 여기도 다 왔었어요. 근데 치유가 돼요.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할게요. 난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흰가루병,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뭐가 이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제가 다 약을 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뿌려놨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약을 쓰면 이거 괜찮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뭐냐면 제피곰팡이하고요, 그 다음에 흰가루병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이 밭에다가 뿌려봤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곰팡이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이에sem을 제가 뿌려본 거예요. 가루로. 그냥 뿌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식물이 상하거나 식물이 뭐 죽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성장의 목적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풀들이 있으니까 이 풀들을 뽑아도 또 나오잖아요. 밭은 이게 뽑아도 또 나오니까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흰가루병이
흰가루병이 오는 게 아니라 풀 있는 쪽으로 해갖고 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막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바람을 타고 곰팡이성 질환은 그렇게 번지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같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도 다 괜찮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데 문제는 풀 있는 데 쪽으로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방적으로 제가 뿌려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약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은 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고요. 저는 이 다이에셈을 이렇게 해봤어요. 왜냐면 다이에셈은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 발라요. 가루로 바르기도 하고 물에 개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에셈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살균제인데 그룹카 살균제라고 써있죠. 작용기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작용기작은 이게 뭐냐면 그룹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 살균자에 카 있으면 지금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카를 쳤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카를 다음에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해요. 이게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유기유황제 살균제예요. 유기유황제 살균제.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냐면은 이게 그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유기유황제 살균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안전한 농약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쓰시고요. 장갑 끼시고 꼭 농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저독성이고 어독성 2급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있는 데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이에셈을 보면 주 효능을 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갈색물이 거의 탄저병에 많이 써요. 그리고 노균병 뭐 그다음에 노궁에 뭐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쳐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살균제 자체가 그 곰팡이성 질환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루로 된, 왜냐면 물을 다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뭐냐면 물을 지금 영하 14도가 되니까 여러분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이에셈 45가 원래는 탄저병이라든지 뭐 노균병 그다음에 노궁에 뭐 이런 거를 없애는 거지만 이것도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해봤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균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기온 자체가 영하 14도로 내려갔으니 물로 된 약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루로 된 약을 칠 수 있는데 뭐냐면 다이에셈 45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 놓으세요. 제가 작년에 한여름에 막 이 습도가 높아지니까 혹시라도 이 밭에 그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까봐 제가 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도 여러분 뭐냐면은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 있는 게 저온 다습일 때 잿빛 곰팡이가 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밭을 보면 뭐냐면은 그 잿빛 곰팡이의 그 흔적보다는 뭐가 있냐면, 그거보다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여기에 풀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풀이 있고 저쪽에도 풀이 있었으니
얘가 뭐냐면은 그 흰가루병, 요게 흰가루병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약을 이제 그 치료 약을 이제 치면 괜찮은데 다 있는 게 아니고 풀 있는 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번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물로 된 약을 못 치니까 이렇게 다이에스엠 45를 이렇게 뿌려 놓으시라. 그 대신에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장갑 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약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이에스엠 45 저거는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마다 약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밭을 계속 보여주지만 이런 데는 다 멀쩡해요. 병이 없어. 우리는 그 흔한 깍지도 없다겠잖아요. 깍지도 없어요. 우리는 깍지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저런 풀들을 뽑아도 나오니 저런 풀들이 나오니 저기 풀 때문에 그 흰가루병 그게 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는 또 다 괜찮아요. 근데 군데 그게 있으면서 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게 하우스 안일 경우가 더 심해요. 하우스 안에 따뜻하니까 그 나방 아주 하얀 거요. 조그만 게 막 돌아다녀.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다육 아이들은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흰가루병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요 이렇게 그 잎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얘가 저기 식물을 죽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밭은 연탄 난로를 떼서 지금 이렇게 밭도 다 말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여기다가 약을 줄 것인가. 영하 14도까지 간다는데 근데 제가 영상 6도까지 여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을 쳐도 돼요. 물로 된 거를. 근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 방법 한번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이에스엠 45가 포괄적으로 어떤 곰팡이성 질환에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약을 기온이 너무 이제 낮아져서 영하로 내려가서 약을 못 칠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에스엠 45를 여러분 가루를 뿌려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예방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온이 이제 괜찮아져요. 그때 물을 슬쩍 한번 줄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고요. 지금 흰가루병은 여기에 지금 풀이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약을 이렇게 흰가루 다이에스엠 45를 쳐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기 흰가루병은요 옵티바라는 그것이 참 잘 들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다 잡혀요. 흰가루병 잡히니까 그 약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이뻐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라인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기온 차이가 나니까 이제 라인을 그리고 있고 예뻐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나 좀 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저를 보면 어떤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도 치유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 이 식물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못 살까요? 제가 그랬죠. 돈이 다 전부는 아니었다고.
물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돈 있으면 좋지. 지금 돈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다육이를 못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뻐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제 더 이뻐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어떤 그 교육적인 것보다 그냥 실전에서 깨우쳐진 거예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수히 죽여봤겠어요. 솔직히. 예. 죽여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죽여보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 응? 죽여보니까 아는겨. 응?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이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곰팡이성 질환이 얘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약을 한번 쳐준 상태인데요. 자, 얘는 잎이 아주 보이지 않게 괜찮은데 잎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별로 안 좋죠. 이거는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런 증상이 있는 거는 곰팡이성 질환이 있으니까 약을 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곰팡이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응? 기후가 달라졌잖아. 미치겠어요. 나도 환장하겠어. 옛날에는 이렇게 다육이 농사 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적심하면 다 나오고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병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후 자체가 변해서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사계절이 딱딱 뚜렷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겨울 날씨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기후 자체가 뭐냐면은 겨울인데 초봄 날씨처럼 이게 따뜻한 날씨가 거의 20일가량 여러분 지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요. 얘네들도 왜 이런 날씨가 이렇게 지속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밖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육이들을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어디 식물이요? 아이고 저기 사막 식물이잖아. 선인장처럼.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거름을 많이 줘서 키우면 분명히 크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많이 나와. 죽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애들 보여드리지만요. 거의 상태가 좀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지만 여기 상토하고 마사뿐이 안 섞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거의가 마사를 많이 섞는 편이에요. 거름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마사는 거의 그 마사에 비해 무기물이라 하죠. 무기물 그런 것들이 마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 거의 심으실 때 70% 정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기후가 습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영양적인 부분 들어가 있는 거를 한 30%를 넣으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어찌 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내년부터 조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마사 비율을 7로 하고요, 상토를 3으로 해요. 이제 영양이 들어간 거 그 정도만 하고, 뭐냐면 그냥 물거름 그러니까 뭐냐면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걸로 좀 주는 게, 아니면 알갱이 비료를 주는 게 나을 그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만약에 크는 거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거. 아이, 그냥 어째 이렇게 그냥 날씨가 그냥 이래갖고 그냥. 응? 아이고야, 진짜 잠도 못 자고 다육이들을 지키고 앉아있네. 애들은 이뻐지네요. 근데 행복해요. 뭐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식물을 본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우리한테 배신을 안 하잖아요. 식물도 우리한테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식물들을 곁에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물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식물을 곁에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상처를 줄 수가 있지만, 식물과 동물들은 절대 우리한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식물이 우리한테, 그리고 동물이 우리한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 이쁩니다. 이뻐지고 있습니다. 기온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제 물을 줘서 지금 약간 물이 빠져서 그런 건데, 아주 예뻐지고 있고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종자들 정말 잘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순이 육순이는 아주 그냥 저쪽에서 그냥, 나는 추워 죽겠어. 쟤네들 따뜻하게 해주느라고. 아주 행복해요, 우리 애기들은. 다순아, 다순아,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라. 뭐 일단 이 아이들은 제가 이번 주는 지금 약은 못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영상으로 가면 약을 해줄 생각입니다. 뭐 병이 있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제가 그냥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가 해줄 거고요. 와, 아리일철아 이쁜데요. 이뻐지네요, 아리일철아. 그죠? 멀로철아도 이쁘고, 상아라는 이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상아철아 같은 것도 아마 좀 재테크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상아철아도 좀 흔치는 않은데 요것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다육이들이 참 이뻐요.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꼬지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꼬지들이 병충에 좀 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애들 보면은 죽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 지금 여기만 덮어놨는데요. 여기가 뒤쪽인데 바람이 들어오니까 위험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어른 아이들 없이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밭도 일단은 뭐 아이들 다 상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흰가루병 있죠? 그거를 한번 약을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멀로들이 이쁘네요. 그죠, 여러분? 멀로철아 이뻐요. 뭐 유행에 상관없이 그냥 멀로철아는 여기에 한 밥그릇씩 키워낼 생각입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또 이제 또 가져가시겠죠. 그때까지 저는 아름답게 키워 놓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아릴철화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잿빛 곰팡이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연탄 난로로서 지금 다 말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올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날씨가 우리 요감 안 되니까 아유 지랄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요. 근데 또 이렇게 무탈하게 그런 거 보면 좀 아주 흐뭇하고 좋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정말 다육이는 예뻐요.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저는 연탄을 조금 아까 갈았더니 가스 냄새가 나서 이제 연탄 그 환기 좀 시키고요. 또 이렇게 또 아유 연탄 재도 또 버려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여러분 예쁜 다육이들 보고 행복하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연탄 4대로도 80평을 영상 6도로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설명 잘 들어보시고 얼리지 않고 다육이 예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